안녕하세요. 부동산 개발업 현업 중인 위시리스입니다. 오늘 온 곳은 수원시 광교 신도시입니다. 광교 신도시 인근으로 저평가된 곳,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곳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광교 테크노밸리예요. 광교 신도시의 대표적인 일자리 거점입니다. 경기 R&DB 센터 뿐만 아니라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까지 있는데요. 경기도하고 서울대가 공동 출연한 연구시설입니다. 여기가 2001년 그때부터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근처에 이렇게 광교 신도시가 보이는데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여기가 2기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리 광교 테크노밸리 세팅을 해놓고 택지개발지구까지 직주 근접 생활권, 보행 일상권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올해 1월에 경기도지사께서 또 방문을 해서 앞으로의 비전을 또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쪽을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뒤쪽에 광교중앙역 신분당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청이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경기도지사께서 그때 이쪽 광교 테크노밸리를 바이오 클러스터 거점으로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산업단지로 키우겠다,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고, 또 이쪽 아래쪽에 CJ 블러썸 파크 보이죠? 저기 저 뒤에 지금 여기선 좀 가려져 있는데, 저기가 2017년도에 준공을 해서 입주를 했는데, 저기도 식품하고 바이오 연구단지예요. CJ에서 하고 있는 이쪽 바이오 테크 클러스터 딱 바로 옆으로 CJ가 바이오 일자리를 딱 거점으로 잡은 게 눈에 좀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쪽 광교 신도시 보시면은 저 끝으로 보이는 게 광교 자연앤자이 힐스테이트가 있거든요. 그쪽이 지금 대장 아파트인데 33평이 현재 15억 1천만 원, 평당 4,560만원대 형성이 돼 있고, 9월 달에 16억까지도 거래가 됐습니다. 평당 4,800만원대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거의 회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현장 확인을 할 때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일자리 거점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주변으로 개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자리가 잡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일자리 거점 주변으로 주거지가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북쪽으로 해서 경기대가 있고요, 남쪽으로 아주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직주락학의 컨디션을 다 갖추고 있는 광교 신도시의 모습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광교 신도시 이미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꼭 광교에 살고 싶은데 좀 저평가된 곳, 좀 저렴한 금액으로 나는 살아야 된다, 아니면 투자를 꼭 이쪽에 해야 된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곳 몇 군데 또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리고 이 광교 테크노밸리 뿐만 아니라 더 유명한 일자리 거점이 있어요. 어디요? 가시죠. 가시죠. 여기는 수원시의 대표적인 일자리 거점, 수원 삼성 디지털 시티입니다. 수원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 보면 이 수원 삼성 디지털 시티를 R&D 산업단지, 산업재생 및 산업중심 거점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무려 30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중공업 지역 주변으로 또 배후 주거 지역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촬영하신 거예요? 저희가 근처로 좀 들어갔더니 바로 경비 반장님이 엄청 경계를 하시네요. 보안이 철저하네요. 네. 이런 일자리 거점 주변으로 저평가된 곳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는 수원 삼성 디지털 시티 일자리 거점 바로 인근에 있는 원천 삼성 1차 아파트입니다. 여기 주변이 전부 다 중공업 지역인데, 이 아파트만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돼 있어요. 684세대인데 용적률이 179%거든요. 여기가 현재 2억 800만 원 11월 달에 거래가 됐고, 21평 평당 990만 원. 평당 990만 원이에요. 2022년에 3억 5천, 평당 1,600만 원대였는데, 여기를 일자리 바로 거점의 중공업 지역으로 종상향 시켜서 재건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바로 옆에 보시면 포레나 영흥숲 아파트거든요. 이게 여기는 23년 11월에 입주가 시작됐는데 용적률이 여기가 229%예요 157세대인데 여기는 5억 8천만 원 29평이 그 평당 2천만 원을 찍고 있고요. 완전 여기 길 하나 사이로 반값이네요. 예. 그리고 여기 이런 건물들도 사실은 이전에는 4층짜리 빌라였어요. 저층 주거시설이었는데 이렇게 철거를 해서 저층부 상가, 그리고 위에 오피스텔. 근데 여기는 현수막 같은 건 아직 안 보이네요. 네, 아직 움직임은 보이진 않지만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그냥 방치를
해둘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한번 확인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명시된 바에 따르면 우리가 방금 본 삼성 디지털 시티 일자리 거점 주변으로 메탄동을 중심으로 배후주거지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에 걸맞은 곳에 저평가된 곳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삼성 디지털 시티 바로 서측에 붙어있는 메탄 삼성 3차 아파트입니다. 저층 5층짜리 용적률 126%인데 여기 지금 현수막이 걸렸거든요. 재건축 동의서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11월 말까지 재건축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고, 지자체에서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근거로 개발을 밀어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25평이 4억 6천만 원, 평당 1,840만 원대고요. 이게 2022년도에는 한때는 6억 7천만 원, 평당 2,680만 원까지도 찍었습니다. 이 인근에 메탄 영통 2구역 지금 이주해서 철거하고 한창 재개발 열심히 공사하는 중이거든요. 거기도 용적률을 한 259% 높게 받았습니다. 여기도 용적률을 250%대로 목표로 해서 사업성을 개선한다면 앞으로 또 시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곳이 메탄동 영통 2구역입니다. 이주 완료돼서 철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 메탄 주공 4단지, 5단지를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용적률이 기존의 120% 이하인 이런 단지들을 현재 259% 용적률로 할바꿈하는 것이고요.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2천만 원, 일반 분양가는 2,500에서 2,700만 원 예상이 되겠죠. 이런 모델들을 벤치마킹으로 해서 주변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수원시 영통구의 현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역의 바로 북측의 영통 1구역도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광교 호수 남측에 있는 원천 성일 아파트입니다. 현수막 보시면 이제 막 재건축 추진위원회 발족을 했다, 경축 현수막이 있고, 인덕원 동탄선 지하철 최대 수혜 지역, 지금 바로 이 근처로 원천역이 생기는 거거든요. 역세권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우건설 푸르지오에서 벌써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 바로 인근에 한국 1차 아파트 보이시죠? 저기에도 똑같이 재건축에 바람이 불고 있어요. 재건축 추진위원 모집. 지금 이렇게 또 열성적으로 또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 북쪽으로 조금만 가보면 저 위에 보이죠? 고밀 개발하는 게 바로 동네 근처에 사례가 보이는 거예요. 저게 더샵 광교 레이크 시티거든요. 아무것도 없던 숲을 저렇게 고밀 개발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또 광교 호반 베르디움, 광교 더샵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는데, 광교 더샵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3,300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 원천 성일 아파트도 지금 800여 세대가 넘어가는데 현재 시세는 21평이 4억 3천, 평당 2천만 원대 정도 되는 거거든요. 재건축을 해서 이제 역세권 아파트로서 또 평당 3천 이상을 당연히 찍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주변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가 있는데요. 이 바로 동측으로 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 작업을 완료한 그런 구역이 있어요. 지적 재조사 사업이 뭐예요? 필지 교통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뭐 다툼이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다시 한번 지적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필지 선을 구분을 하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이 왜 중요하냐면,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나서 그곳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주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엄청 많아요. 하나만 예를 들자면 유명한 동네가 어디 있어요? 일단 최근에 제가 갔다 온 곳은 안양의 석수마을. 지금 여기는 우리가 미리 한번 확인했잖아요. 그때 허름한 단독주택 보셨죠, 같이. 네. 이렇게 일종 일반 주거지역, 사업성이 좀 안 좋은 곳인데, 물론 원천역이 생기는 대로변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종 일반 주거지역 구간을 지적 재조사 사업 구역으로 고시를 해서 최근 9월에 작업을 다 마쳤대요. 앞으로 어떤 발표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지금 바로 앞에 이렇게 고밀 개발한 곳이 보이면 지금 층 차이가 보이시죠? 10층과 30층, 40층들. 저기가 용적률이 319%나 되거든요. 최고 49층. 그리고 최근에 이쪽 지적 재조사 사업 한 곳에서 대로변에 개발을 위해 철거를 한 사례가 있는데,
토지 평당 한 2,500만 원대 거래가 됐어요. 21년도에 거래가 됐는데 앞으로 이 구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재개발 구역 지정이 안 돼도 이 주변 또 지천변이거든요. 역세권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그냥 이렇게 허름하게 방치해 두진 않겠죠. 광교 신도시 바로 남측에 있는 원천 주공 아파트거든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보시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진행 중 이렇게 돼 있고, 현재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고요. 지금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준주거 지역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 단지가 이제 안전진단 한번 2016년도 떨어지고 나서 2021년도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될 뻔했는데 다시 이 주민분들의 의지로 연장을 해서 현재는 정밀안전진단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8월에 17평이 3억 3,800만원, 평당 한 1,979만원 시세가 찍혔고요. 22년도에는 4억 5,900만원대까지도 시세를 찍었습니다. 앞으로 뭐 준주거 지역 종상향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주목해야 될 단지이고요. 단지가 꽤 커 보여요. 예, 여기가 1,300여 세대나 돼요. 그래서 이쪽에 재건축이 된다면 대장 아파트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 부근 대장 아파트들이 2,800만 원대까지도 시세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물론 앞으로는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정비구역이 특히 활발해요. 이 위쪽에도 무만주공 아파트들이 정비구역 지정돼서 거기는 시에서 또 밀어주는 거점이고요. 이 바로 아래쪽에 이 아파트 보이죠? 아, 이게 같은 단지가 아니구나. 네, 여기는 아주 아파트인데 여기도 또한 2030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명시가 돼 있어요. 원천 1구역 재건축이라고. 여기는 지금 19평이 3억 4천, 평당 1,770만 원대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고, 2022년도에는 4억 1,000만 원, 평당 2,100만 원대까지도 실거래가 찍혔던 곳입니다. 더욱 또 중요한 정보는 이 남쪽으로 좀만 내려가면은 인덕원 동탄선 신규 역세권이 생기는 곳이거든요. 바로 대로변 나오면 새로 생겨요. 이게 인덕원까지 연결되고 동탄역까지도 연결이 되는 역세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역세권 주변의 모습치고는 너무 허름하잖아요. 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통상가는 너무 살 여력이 안 든다면 소유권이 나눠져 있는 구분상가를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역세권이 될 구분상가, 이런 데들을 디벨로퍼들이 통매입을 해서 역세권 주상복합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일자리 오피스 시설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틈새 투자처들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바로 앞에 역세권이 들어오고 이 뒤쪽으로 대장 아파트가 2개 단지나 자리를 잡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개발될지도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아, 저기 큰 길. 네, 공사 중이에요, 한참. 그리고 이 앞에도 지금 디벨롭을 해서 보시면은 일자리 오피스 그리고 상권들 이렇게 앞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는 한남동, 이촌동, 용산역 근처로 해서 아주 핫한 곳 위주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와, 현장이 돌아도 끝이 없네요. 네, 여기 조합원 우팔이 해임하자는 지금 움직임들이 보이네요.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